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 그 핵심 판례는요, 우리 그 사실상 사도, 일본 문제에서 이제 사실상 사도 관련된 요 포인트가 이제 핵심적인 논제였는데, 요게 그 출제는 33회하고 이제 22회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특히 이제 22회에 그 출제됐을 때 약간 그 뭐 수석 답안하고 달리 상당히 그 답에 미스가 있었다 그래요. 저도 이제 기출 문제를 그 수석 답안에 기해서 답안을 내긴 했는데 약간 그 수석 답안에 미스가 있어서 오늘 그거를 바로잡는 그런 그 예시 답안을 제가 냈고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2006도 1849 요거 보면은 우리 사실상사도 그 자연 발생적이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역시 핵심적인 그 키워드가 뭐예요? 목, 소, 이, 주인. 그쵸? 그래서 사실상 사도 혹시 이제 실무에서 나온다 그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거 개목소의 주인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서 판례 적어주시면은 여기에 하셔가지고 딱 40점 맞은 그런 수험생이 딱 그 실무 40점 이런 법규 잘 봐가지고 합격. 그쵸? 사실상 사도 개목소의 주인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에서는 2011-104253 여러분 그 자료 맨 뒤에 오늘 2-3주차 보면은요 거기에 그 맨 뒤에 보면은 4단계 판례 쟁점 정리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카페에다가 다 올려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자료를 못 갖고 다니면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그 강정훈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은 1주차부터 지금 3주차까지 오늘 제가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 제22조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그래서 요거랑 같이 이제 다음번에 이제 스타일 한번 더 내보면 칙 제26조의 3분의 1 이내, 그쵸? 요것도 같이 논의되는데, 오늘도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우리 취득한 토지의 보상에 관련된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22조, 23, 공법상 제한받은 토지, 24, 뭐가 불법 평질 변경, 25 미지급용지 26 그쵸? 사실상 사도까지 요게 사실은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의 다른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법령 보충 행정규칙이다 그러면 26조 요 3분의 1 요것도 마찬가지 칙 26 자체도 그렇고 요게 이제 법령 보충 행정규칙으로 이렇게 논의를 할 수가 있겠고 제가 그 보상복귀 암기장 거기서 불법 형질 변경에 관련된 토지 평가, 그 관련된 자료 단톡방에 쭉 올려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손실보상 파트 할 때 제가 추가 자료 좀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 여러분들이 보면은 90원 1월 7일 당시 이것만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요즘 그 학계의 인원이나 판례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리된 거 제가 다시 문제로는 뭐 좀 불법 행정 변경 자체에 약수를 쓰는 건 좀 뭐 하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자료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11도 7007 요거는 뭐 상당히 여러분 많이 보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에 있는 자재 건조 4가지 거 중에서 우리가 건축법이랑 그 다음에 조성 당시 요거는 그 법령에 딱 정해져 있는 거여서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뭐가 해석이 있어요? 자기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는 해석. 요게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2011도 7007 판례에서 요 두 가지 해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 기술을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예정공도는 사실상 사도가 아니다. 그 판례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약술 같은 데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 혹시 실무를 볼 때 예정공도에 관련된 평가를 할 때 그 예정공도는 사실상 사도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례 내용을 답안지에 기술하면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출제 가능성을 보면 51%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 2018도 227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오늘은 그거를 묶어가지고 한번 사례 형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도 227에서는 이게 이제 기존의 그 간접손실 보상은 공익사업 시행 과정 속에서 생겼던 그 주변에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이러한 간접 손실 보상을 주로 논의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판례가 나오면서 어떤 포인트냐? 공익 사업의 시행 과정이 뿐만 아니라 공익 사업의 시행의 결과 이게 철도 사업이었거든요. 여기서 철도가 지나다니면서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잠업사의 누계꼬치가 폐사함으로 인해서 생긴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소음 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즉
공익사업 시행 결과로도 생긴 영업손실도 이것도 간접손실보상으로서 시행규칙 제64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요거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9조 제2항 80조로 가면 이게 이제 행정소송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재결을 하고 재결에 따른 행정소송 논의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간접손실보상 일반 논의였고 그 다음에 간접 침해라 그래가지고 전형적인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민사상으로 제기를 했던 그런 거를 지금 공법상의 간접손실보상과 민사상의 간접침해보상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 판례는 딱 묶어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 손실보상의 제척기간 안에 있으면 손실보상으로 하고 손실보상의 제척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을 한다. 요런 이제 포인트가 그래서 지금까지 간접손실보상하고 과거의 기출문제에 보면 간접침해보상이 따로따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소음 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에 관련돼서 간접 손실, 전형적인 이제 우리가 학계에서 얘기하는 간접 손실과 간접 침해, 그러니까 공법상 권리가 우리가 사법상의 어떤 그 권리구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손실보상 제척기간 안 하면 손실보상하고 이건 이제 공법의 영역으로 그 다음에 손실보상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판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올해 만약에 간접 손실보상이 나온다, 이건 사실 뭐 요 판례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종전의 어떤 그 내용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득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시험에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출제됐던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환매권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그 등기부 여러분 등기사항 전부 옛날 말로 이제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떼면은 거기에서 협의나 수용에 등기가 되면 협의 또는 수용에 등기 우리가 매매 증여 이렇게 등기 원인이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협의 취득 내는 공익사업으로 위한 수용 이런 식으로 다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민법상에서는 환매특약 등기를 해야만 그 소유권을 다시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환매특약 등기 없이도 그냥 거기에 협의나 수용의 등기가 돼 있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만약에 이게 대항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환매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 출제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요거 대항력이랑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91조 6항 요 부분도 오늘도 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뭐 가끔가다 나오긴 했죠. 근데 또 하나 안 나온 게 뭐냐면은 99-45864 이게 뭐냐면 환매권의 통지 의무는 법상 의무고 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같이 대항력하고 여기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왜 환매권에 있어서 이 통지나 공고 의무를 법상 의무로 정했냐면은 이게 그 공익사업을 한다 그래 놓고 내가 그 명절 때 가보니까 그 협의 취득하고 수용했는데 거기 풀이 막 자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몇 년째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쵸? 그럼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면은 어떻게 돼요? 피수용자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법상 의무로 규율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해놓고 탱자탱자 하다가 그 환매 행사 기간을 다 지나버리면은 그 내가 내 마음대로 또 팔아먹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그 피수용자에게 그 일격을 가하는, 그쵸? 재산권에 대한 그 침해를 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매권의 통지 의무는 법상 의무로 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표적인 것은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에서요. 1번 문제에서 자, 사실상 사도 개념과 인증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거의 눈 감고도 달달달 33회 22회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두 번 출제가 돼서 요거는 여러분들 달달달달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음 1번에서 가만히 잘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26조이랑 그 관련돼서 헌법 제23조 재선권 보장 및 정당 보상 원칙을 위해서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이제 문장이 있어요. 그쵸? 이게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석갑이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했으면 여기 이제 아까 답안지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함정에 막 쫙 빠질 거다 생각을 했어요. 이신청 그다음에 행정성 열라 쓰고 이거 가만히 보니까 위헌적인 주장이네. 그래서 두 줄 구체적 기본 통제 플러스 한 줄 헌법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가만히 보세요. 이거 보면은
그거를 적으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정에 딱 빠진 거야.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내면은 대다수가 이거에 대해서 행정소송 쫙 바르고 위헌적인 걸 주장하네? 이상하네? 하다가, 이거 구체적 기본 통제, 헌법, 이런 거 적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 실제 기출문제에서 이 수석 답안도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별해로 예시 답안으로 오늘 요 목차로 해서 다시 예시 답안을 제가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어차피 이게 행정소송, 보증서나 뭐 제에 대한 취소성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 기본 통지를 하는 거니까 완전히 틀리는 건 아닌데 득점에 있어서 유리하게 가려면 그거를 행정소송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 기본 통제하고 뭐 헌법상 이런 걸 중심으로 쓰셔야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수를 뭐 하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어본 거야. 이거 사실상 사도 보증소 이렇게.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딱 생각해가지고 답안을 탁 쓰면은 요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작년에 기출문제도 이거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보존공물이지 공물의 수용 가능성 해가지고 쫙 이렇게 발라버리다가 딱 내용을 보니까 이거 수용에 대한 어떤 비례원칙 판단하는 거 그다음에 문제 구체적으로 보면 주장 2에서 기초자치단체장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존공물에선 간략하게 언급하고 실제 기초단체장이 그걸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련된 규정 구문화재보호법 83조의 규정 그다음에 관련된 판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사안을 쫙 포섭해서 가야 되는데 요거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하던 패턴으로 답안을 기술하게 되면 상당히 감점을 당하는 그렇죠.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니야. 실제 요새 기출문제의 패턴이 뭐냐면 모르는 건 아니고 주장 1, 주장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음 주도 그다음 주도 계속 주장 1, 주장 2 이번 주에 낼래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또 시겁할까 봐 이번 주 제가 뺐는데 다음 주 그다음 주 지속적으로 주장 1, 주장 2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여러분들한테 큰 허를 찌르냐면 평상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고정관념으로다가 답안을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답안을 썼을 때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6회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도 40대 초반으로다가 60점 이상 맞다가 초반으로 확 떨어진 건 뭐냐면은 그동안의 문제의 패턴이 아니라 약간 뉘앙스를 바꿔가지고 주장 1, 주장 2 이렇게 나면 주장 1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장 2에 대한 타당성을 잘 검토해줘야 되는데 내가 평상시 쓰던 패턴으로 그냥 쓴 거야.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은 청량리 어떻게 가야 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버스를 타고요. 막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를 그냥 막 이렇게 그동안의 패턴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물어본 거는 조금 쓰고.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아는 걸 많이 쓴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예시 답안을 다 받아보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자마자 그냥 제가 많이 받잖아요. 한 2, 300개 받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평상시 패턴에 딱 굳어가지고 답안을 쓴 거야. 그거를 요번에 작년도 출제위원이 간파하고 이거를 그동안에 내는 패턴이 아니라 새로운 패턴으로 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물어본 거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나대로 간다. 너는 너대로 내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다 보니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1번부터 4번까지 거의 모르는 건 없는데 그것도 4번 문제도 보통 우리가 당사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경쟁업체 제3자가 소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건 뭐야? 제3자가 깰 수 있는 거는 행정갱송을 통해서 처분의 공정력을 깨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민사소송은 해결되는 방법이 없어. 기본적으로. 뭐 당사자인 경우는 협의서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평상시 내가 패턴대로 그냥 피상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보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내가 평상시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물어본 게 뭐다라는 걸 포인트로 형광펜을 칠하든지 그걸 목차를 딱 뽑아가지고 그거를 중심적으로 목차를 쓴 다음에 거기에 맞는 논리를 보여줘야지 그냥 평상시 내가 하던 대로 하면은 점수 안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이번 참에 2기 스타디에서는 그런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피상적으로 답안을 쓰면은 굉장히 꽝치는 그런 문제 위주로 제가 그쵸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피상적으로 쓰면 점수가 안 나오는 그쵸 그런 패턴의 문제들을 새로운 유형 요즘 트렌드 유형으로 계속 출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응을 해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사도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근데 법에서 되게 웃기게 사도법상의 사도 이외의 도로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이론에서는 주로 이거를 화체
화채 이론, 그쵸? 이게 이제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가치가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로의 가치가 그쪽으로 이렇게 화채되었다 그래서 화채 이론. 그래서 대부분에서는 개설의 자의성과 화채 이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근데 이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조 제2항에서는 자재, 건조 네 가지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 규정 보면 4페이지 보시면은 이거 쓰라 그러면 정확하게 법령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의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허가원자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네 번째,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관련된 이제 판례에 관련된 요 쟁점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요. 여기서 2006도 18492 관련돼서 제가 뒤에다가 자세히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1호, 2호 이에 대한 이제 판단에 관련돼서 여기에 개목소리 주인이 등장하죠. 중간쯤 보시면은 무조건 3분의 1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 경위, 목적, 주의 환경, 그렇죠? 그래서 인접 토지 획지 면적, 소유 관계, 이용 상태 등이나 개설 경위, 목적, 주의 환경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렇죠? 무조건 3분의 1가 아니라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2018도 55753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예정 공도는 사실상 사도가 해당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리셨는데, 자, 정당보상 원칙의 위배에 따른 한석봉 가압 주장을 관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서 여기서 뭘 주장했냐면 위헌성을 주장했어요. 그 정당보상에 해당하는데 원래 다 줘야 되는데 왜 3분의 1을 주냐 이 부분을 지금 주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소송을 전제로 해가지고 소송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구체적 기본부터 이걸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정당보상과 정당보상 원칙의 의미 뭐냐? 자, 헌법 23조에서 정당보상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천명하고 있고 이 정당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이고 완전한 보상은 피침해 전에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으로서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 방법에서 어떠한 그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정당보상 일반 논의고요. 그 다음에 왜 다 줘야 되는데 정당보상 위배제는 논거가 뭐냐면 다 줘야 되는데 왜 3분의 1밖에 안 주는 거냐. 그쵸? 왜 이 그 방치된 요 부분에 있어서 그쵸?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왜 그거를 사업시행자나 행정청이 니네 적극적으로 안 해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를 왜 이거를 나한테 3분의 1밖에 돈을 안 주는 거냐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일단 그 보증서 잘 쓰셨습니다. 그렇죠? 잘 썼어요. 행정소송 잘 썼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걸로다가 쫙 바르면 안 된다는 거지. 거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거기에 한 네다섯 줄 쭉 좋아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간접적 통제 내지는 구체적 기본 통제를 써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요 포인트를 잘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뭐 내용을 빼먹을까봐 교재에 있는 거, 의, 근거, 통제 대상, 주체 뭐 이런 거 효력까지 이렇게 잘 적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를 요약해가지고 적어야 되겠지. 실제 답안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걸 간접 통제, 그 다음에 뭐 일부 교수님들은 이게 구체적 기본 통제. 우리가 수험가에서 이걸 이제 구체적 기본 통제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 간접 통제라고 쓰는 교수들 꽤 계셔요. 그래서 다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이제 전제가 되는 경우에, 그렇죠? 전발의 전제가 되는 게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헌법 107조 2항에서 우리가 명령 규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여기가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헌법재판소, 그래서 명령 규칙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거를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이 부분. 그래서 구체적 기본 통제 관련된 내용 요거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결국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요 조항으로 인해서 제한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구체적 기본 통제 요거가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헌법소원까지도 제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3분의 1에 대해서 법적 성질과 대외적 구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3분의 1에 대한 그 논고로 70조 6항을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22조 규정을 보면 68조 3항을 들고 있죠. 이게 복수평가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원래의 그 시행규칙 그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요 22조 뒤에 쭉 23, 24, 25, 26 요 라인은 사실은 70조 제6항을 논고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취득하는 토지와 이와 관련된 소유권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및 7페이지 밑에 보면 규정에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은
투자 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쭉 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26조 3분의 1 이내의 평가, 이와 관련돼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학설, 그렇죠? 형식설, 실질설, 그렇죠? 규범구처와 행정규칙설, 유언무효설, 법규명령에 관한 행정규칙설 쭉 해서 자 판례는 2011-104253 판결에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자 8페이지 밑에 보면은 판결 요지 첫 번째에서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의 건축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규정, 즉 토지보상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성력을 갖는다. 즉 요게 이제 22조가 대외적 구성이 갖는다. 그러면 시행규칙 26조도 같은 반열에 있는 거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인정된다. 근데 이제 무조건 다 3분의 1로 가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판례에서 개목소리 주인, 개설경위, 목적, 인접토지 획지 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요게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왔어요. 자기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대한 해석, 이 두 가지. 그쵸?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는 그 도로를 설치하면서 인근 토지 가격이 올랐다, 화채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렇게 반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현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원상에 불과한 도로에 해당된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인데, 그렇게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워서 10페이지 보면은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조 2항 1호에서 규정한 도로 개설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의 도로를 설치한 결과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으로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도로 개설 경위와 목적, 주요 환경, 인접토지 획지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 상태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